반갑습니다. 하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빈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매우 잘 지냈어요. 뭐가 궁금하죠? 요즘 학교에서 장난치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일부러 선생님한테도 나쁜 짓 하고 막 친구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애들 나중에 벌을 받나요? 왜냐면은 저는 많이 장난을 안 치는데 네. 좀 억울해요. 그 애들은 또 조금 선생님께 혼나긴 하지만 네, 좀 더 혼나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네. 그 벌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친구들은 예전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있고. 나중에 혜린이가 다 커서 어른이 됐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있네요, 그럼. 항상 있고,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벌을 적당하게 받는다, 적당하지 않게 적게 받는다.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적게 받는 것 같았고, 지금도 적게 받는 것 같고, 앞으로도 벌을 적게 받을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렇다. 혜린이가 궁금한 것은 지금은 벌을 적게 받지만 나중에는 벌을 받냐? 이게 궁금하죠. 나는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죠? 그 부분은 사실은 별로 고민 안 하는 게 이제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결국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스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왜 나는 질서를 잘 지키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잘했고 근데 저 친구는 질서를 어기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물론 좀 혼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일이 선생님이 다 혼내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그럴 것 같죠?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그죠? 그거는 틈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빈 구멍이. 그런 빈 구멍을 잘 찾죠. 그런 틈바구니를 잘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권선징악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을 권하고 이 이야기를 쭉 봤을 때 그 다음에 악을 징벌한다. 그러면 지금은 별로 공평할 만큼 벌을 받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징벌 받는구나. 질서를 안 지켰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전래동화들을 통해서 접하고 그래 지금은 내가 불공평하지만 내가 참는다.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기를 나는 바라기 때문에 근데 조금도 공평하지 않은 것은 없다. 본래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저번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당시에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괴롭겠죠. 더 괴로운 거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괴롭지만 엄마 입장에서 내가 학생을 키우는데 학생이 안 좋은 일 당한 거예요. 혜린이가. 그러면은 누가 꿀밤을 학교에서 장난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란 거. 그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꿀밤 하나가.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겼냐? 누구 탓이냐를 따지죠. 그죠? 원인이 어디에 있냐? 원인을 봤는데 여태 나는 잘 살았어. 남도 잘 도와주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랬는데, 질서를 안 지킨 친구는 벌을 안 받는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공평하다. 그런데 더 불공평한 거는 거꾸로 질서를 안 지킨 친구, 그러면 별일 없이 지나가고, 질서를 잘 지킨 나는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해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질서를 잘 지킨 혜린이를 혼내켰다. 질서를 어긴 친구는 안 혼내키고.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세상은 원래 공평이다. 본래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다시 명품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생각으로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이거는 내가 따지지 않겠다. 나 그냥 스케줄 지킨다. 저 친구가 그럼 나중에 벌을 받냐, 안 받냐. 그거는 조건으로 안 붙인다. 저 친구가 늘 말썽 부리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질서를 안 지키고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그랬는데 왜 쟤는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고 아니면은 집이 풍족하다. 쟤는 심지어 엄마가 버섯도 안 주고 맨날 고기 준다. 그죠? 그러면 나는 질서도 잘 지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거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잘하고 못함을 나는 나의 방정식에 넣지 않겠다.
내 방정식은 이 시간에는 일어나고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요게 나의 방정식이고 방정식에 이것저것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다른 조건을 방정식이 복잡해지죠. 방정식 복잡한 방정식은 어렵겠죠. 깔끔할수록 좋아요. 간단할수록 그럼 나도 풀기도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이 억울한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한 거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이것도 싫은 거잖아요. 쟤는 더 벌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아니 선생님도 더 벌을 받아야 되는 걸로 처음에 정해놓고는 그런데 그냥 그만큼 벌 안 주고 그냥 지나간다. 그건 싫잖아요. 하지만 그 싫음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둔다. 이게 되면은 도인이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얼른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방정식으로. 자꾸 조건으로 두고 있으면 이제 또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 좋아하든 미워하든 쎄면 셀수록 가까운 사이다. 내가 나 좋아하는 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로 돌아와야 되고 이게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조건의 문제로 수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따지고 들어가면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제가 저지른 잘못의 정도로 봤을 때에는 지금 받은 벌이 23 정도인데 내가 봤을 때는 한 70은 받아야 돼. 저거는 아직 택도 없어. 그거 계속 따지고. 이게 재밌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재밌어서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죠? 나를 괴롭힌 저 친구가 더 벌을 받지 않아가지고 나는 괴로운데 이거를 재밌다고 표현을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재밌는 거에 생각이 머문다.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글러 가는 거예요. 왜 제가 벌을 더 받나 안 받나. 근데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을 벌 주는 권한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런 직업을 선호하고 그런 직업이 사회에서 힘이 세고 남을 도와주고 살리고 이런 직업 말하자면 활인업이라 그래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준다. 뭔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일, 이런 활인업. 우리는 누구나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걸 좋아하죠. 남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별로죠. 그런데 기초교리 가운데에서 연기법이라고 있어요. 불교의 기초교리예요. 저번에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윤회는 원래 부처님 당시 때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뭐냐? 연기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나마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은 다 잔소리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한테 항상 칼질을 한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나한테 잔소리 한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내가 항상 칼자루를 쥐려고 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하지만 거기 가도 역시나 다른 무언가가 나한테 또 잔소리하고 칼을 휘두른다.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 팀 얘기했잖아요. 한 팀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 거예요. 한 팀이 아니다. 한 팀이 아닌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거는 뭐냐면은 나는 이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세상 편하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분명히 있거든요.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대단한 착각이죠. 그러면 언제 칼이 날라와서 내가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 차라리 칼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당히 거기 맞춰가지고 늘 조심하잖아요. 그 칼에 안 맞기 위해서. 그죠? 이게 좋죠. 그런데 심지어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나랑 같은 편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한테 칼을 휘두르고 잔소리하는 건 나는 본능이에요. 이건 내 몸이 그거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하지만 같은 팀인 걸 아니까. 그죠? 저거는 내가 참 쓴소리이지만 나에게는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내가 안다. 근데 한 팀이 아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면 조심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없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없다 더 이상. 이러면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목이 달라나기까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절대로. 세상이 그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칼을 왔다 갔다 해요. 머리 위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벌을 받냐 안 받냐 내비두면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머리 위에서 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기 인연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칼이 중요하지. 그죠? 내가 행여나 내가 못 보는 칼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지. 남의 머리 위에 왜 칼이 없냐? 쟤는 빨리 머리가 달아나야 되는데 이거는 한가한 소리다. 한눈을 글로 팔면은 이제 내 머리가 달아난다. 그렇겠죠. 지금은 아주 보호를 받으면서 혜린이 입장에서는 밖에서 날아다니는 칼들에 대해서는 이제 집의 어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그 부분은 감당을 하면서 혜린이가 앞으로 또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또 혜린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한 팀으로서 하는 거죠. 그건 철저하게 공평하다. 세상은 그게 연기법이다. 앞으로는 이제 다른 친구 위에 칼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제 머리 위에 있는 칼들을 신경 쓰겠습니다. 비유로서 스님이 칼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적절한 비유를 했나 안 했나라는 걱정이 갑자기 드네요. 하지만 늘 나를 돌이켜본다 이런 이해로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혜린이는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네.